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여러분은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시나요? 저는 물건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거는 뭐 책이라든지 제가 마른 오징어를 좋아해서 마른 오징어 정도를 사고 거의 그 물건을 사는 거는 와이프한테 좀 의존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물건을 막상 사려고 보면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 비교도 좀 여기저기 좀 해봐야 되고 이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게 되고 또 요즘에는 워낙 후기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어떤 걸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해집니다. 사실 개인이 구매를 할 때도 고민들이 많은데 이거를 대량으로 정말 다양한 품목을 구매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느 정도 구매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구매 전문가가 있다면 너무나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신기하고 우리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기업 구매 대행의 세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넘버원 구매 대행 업체인 서브원의 이상원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프닝 설명이 뭐 그럴듯했습니까? 아, 네. 뭐 구매에 대한 어떤 업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일반 생활에서 고민하는 구매 포인트는 사실 회사가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유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무님 서브원이라는 회사와 상무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서브원에서 그 글로벌 구매 총괄 상무를 맡고 있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서브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400명 정도의 구매 바이어가 있는데 그 바이어분들과 함께 연간 한 5조 원 규모의 구매를 매년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5조 원이면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예. 많이 삽니다. 네, 많이 사고 그 뭐 제가 서버원에 에서 함께 일하기 전에는 그 맥킨젠 컴퍼니라는 컨설팅사에서 예. 뭐 구매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혁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 구조를 설계하거나 이런 컨설팅들을 한 30여 차례 이상 이제 고객사들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서버원에서 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 하실 때도 그 기업들을 보면서 이 구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국내 뭐 이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 함께 좀 하다 보니 이런저런 좀 노하우가 쌓여서 그 노하우를 저희 서버원에서 좀 같이 풀고 있는. 이전에는 조언자였다면은 이제는 플레이어가 되신 거네요.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 이제 MRO라고 한다 그러는데 MRO 구매라는 게 어떤 산업인지 그 산업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업이 아까 뭐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이 구매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업이 만드는 물건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 원자재들. 두 번째는 그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기들, 대형 기기, 약간 캐펙스성 투자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모두 총괄하는 소모성 자재라든지 뭐 잡자재라고 저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나머지 모든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MRO 구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MRO라는 것의 뭐 뜻을 얘기하면 그 단어 자체는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모든 제품만 생산하는 제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물건들은 저희가 MRO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게 되는데 좀 뭐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그래도 저희 많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가깝게 느끼는 것들은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들, 뭐 지금 이런 펜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랩탑 같은 것들도 사실 그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이 랩탑은. 그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 사무기기 그리고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또 많은 생산이 일어나는 공장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 공장에서 쓰는 모든 사용하는 물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장갑이라든지 뭐 안전복, 그 작업복, 안전화 그리고 그 기기들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기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스페어 파츠를
구매를 한다든지 뭐 기기에 들어가는 윤활유 같은 것들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MRO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R&D와 같은 뭐 실험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예, 예. 그 실험실에서 쓰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플라스크 같은 게 돌아가는 기기라든지 예, 예. 그 안에 그 쓰고 있는 뭐 그 진공 룸 같은 데서 쓰는 방진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MRO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회사다. 그러면 철판이라든지 네.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원자재가 되는 거고 그걸 만드는 엔지니어링하는 설비가 있을 거고 네. 그럼 나머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MRO의 영역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야, 그럼 진짜 종류도 다양하고 뭐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두 가지 핵심 원자재랑 그 장비 설비들에 관련된 것들이 보통 이제 기업들이 돈은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물론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예. 뭐 작게는 50%부터 많게는 뭐 70% 80%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예. 작은 돈이지만 물품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이쪽 MRO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사무용품만 해도 보통 100가지를 되게 굉장히 쉽게 넘기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소위 말하면 약간 리소스 투입, 뭐 사람의 손이 많이 간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서브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서브원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일반적으로 물건 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저쪽 총무 쪽에서 뭐 그 오피스 디포 같은 거 페이지 주고서 여기 골라가지고 신청하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서브원이라는 회사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뭐 그 서브원이라는 회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조 원 정도 규모로 구매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전체 매출로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한 5조 4천억, 그 올해는 저희가 5조 5천억 이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정도의 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MRO 품목들을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규모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규모 그리고 저희 뭐 역량적으로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 MRO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규모적으로 단순히 이제 숫자 뭐 금액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일단은 한 1,300여 개의 고객사들에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회사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한국 회사 더하기 해외에 있는 실제 정말 그 글로벌 회사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이런 공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매 전담 바이어 예. 저희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을 한 400명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잘 공급, 잘 딜리버하기 위해서 이제 허브를 직접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2개, 한국에 9개 정도가 있고 해외에도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저희가 자체 물류 센터를 구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또 고객의 사이트에까지 직접 또 딜리버리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시설 그리고 바이어들과 함께 구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서플라이어들 저희가 협력사라고 함께 부르기도 하는데 협력사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알고 있고 얼마나 같이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 회사에서만 저희 DB로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곳만 해도 한 28,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와 그러면 28,000여 개에서 만드는 품목들을 서버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계속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지를 이 협력사들 모두 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뭐 이러한 저희가 기본 인프라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고객사들에게 이제 이런 MRO 구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역사도 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20주년이 딱 됐습니다. 사실은. 와 오래됐네요. 네, 그 생각보다 저희도 20년 동안 그런 쌓인 고객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뭐 LG 그룹의 아주 작은 하나의 부서에서 시작을 해서 한 5명, 6명 정도 인원으로 2만 개 상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야, 5명에서 2만 개 처리하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LG 안에서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부서의
정도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하는 것만 해도 2만 개라고요? 네, 그때 뭐 2만 개도 다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일부만 예. LG의 이제 계열사들의 어떤 통합 구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만 개에서 시작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여섯 명이 인원은 한 1,500명 가까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수도 2만 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품목은 500만 개 정도 됩니다. 500만 개요? 네, 500만 개고 1년에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예.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을 텐데 예. 팔리는 것만 해도 100만 개입니다. 액추얼리 진짜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요. 근데 그게 그 100만 개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제가 한 번에 본 거 많다라는 느낌 그죠. 정도죠. 예. 그 뭐 마트들 저희 대형 마트 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신 게 있을 텐데 뭐든지 다 있는 그 마트. 그 마트들이 1년에 취급하는 품목의 1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한 개 마트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마트에서. 네. 그러니까 B2C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마트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고를 수 있는 품목이 한 10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기업 구매로 가면 100만 개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쓰는 물건, 네.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물건 해봐야 뭐 뻔한데 기업에서는 뭐 제가 집에서 방진복 같은 거 입지 않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일종의 그 기업계 쿠팡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네, 뭐 쿠팡 못지않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쿠팡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쿠팡은 이제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습니다. 있는 업체고 네. 그럼 여기서 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면 되지 이거를 왜 MRO 구매 대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들 내추럴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체적으로 안 할까? 예. 직접 사면 더 쌀 텐데 중간에 다른 회사가 이렇게 껴서 예. 근데도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저도 처음에 딱 말씀을 드리면 예. 많은 고객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각하신 것보다 이 B2B 영역 안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이 MRO 구매를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에 있는 1조 원 정도 규모가 넘는 기업의 80%는 이미 외주화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몇 개의 예. 또 다른 MRO 사와 함께 해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MRO의 아웃소싱은 일반화돼 있는데 왜 하시느냐 예, 예. 결국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업의 본질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매라는 업의 본질. 저도 구매를 이제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구매라는 것은 양질의 제품을 즉 기업 구매로 한정을 해보면요. 양질의 제품을 싸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적기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경제성과 적시성. 적시성 그리고 품질. 양질의 품질이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관통하는 거는 투명하게 가지가 있죠. 사실. 투명하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매의 업의 문제를 이렇게 포인트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싸야 하고요. 제 시간에 와야 될 텐데 과정적으로는 과정이 되게 고도화, 투명하면서 어떻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라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또 제일 넘버원 하면 또 싸게가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야 뭐 한두 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회사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해갖고 티셔츠를 하나 맞춰도 네. 사장님 50개 하는데 조금 싸게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근데 기업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일종의 협상이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때요? 이제 가격을 싸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구매하셨던 가격이나 예. 아니면 뭐 쓰셨던 돈 금액 예를 들어 뭐 버짓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산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예산 대비로는 물론 회사마다 뭐 편차는 크게 있습니다. 원래 얼마 정도에 사셨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드리는 베네핏이라고 하면 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5% 이상 정도는 절감이 되세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서 또 서번에서 그 5%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시는 돈 자체가
저희 고객사들이 내는 돈 자체가 5%를 싸게 되고 아. 저희는 뭐 저희도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마진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 마진을 포함하더라도 네. 고객사가 평균적으로 한 네. 5% 이상 절감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많이 받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적게 받는 20% 정도까지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도 네. 그렇다고요? 뭐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싸게 사느냐 예, 사실 예. 이제 여쭤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사실 근데 또 영업 기밀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어떻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볼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개, 100개 사면 한 개라도 더 네. 아니면 더 싸게 하지 않을까인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5조 원의 MRO 규모라는 거는 저희가 각 고객사 한 회사를 보게 되면 예. 뭐 작게는 뭐 2, 3억부터 작게는 2, 3억. 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좀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 또 많게는 그래도 한 300억, 400억을 넘긴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 이 영역에서 그 100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심플하게 계산했을 때 예, 100배 이상의 저희가 규모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예시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제가 얼마 정도 연간 구매를 하느냐를 보는데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커피 믹스 같은 것만 해도 예. 저희가 1년에 30억 정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떤 회사도 커피 믹스를 억 단위로 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모아 사서 약간 공동 구매를 저희가 대신 한다는 느낌처럼 모아서 사서 싸게 사서 그 마진을 같이 나누는 고객사랑 아.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볼륨이 큰 것 더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400명의 구매 바이어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구매 조직을 이제 꾸리세요. 예. 구매 조직의 상당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원자재나 기기를 구매하는 데 투입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MRO에 관련돼 있는 구매는 물건은 많고 아무래도 비용은 규모는 적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는 못하세요. 근데 저희는 400명이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한 품목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많고 뭐 내고를 고민할 시간도 많고 아는 업체도 업체를 많고. 찾아볼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업체를 알고 많은 업체에게 저희가 규모를 이만큼 구매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비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그 품목에 대해서 누가 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협상력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협상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동 구매를 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규모에 대한 효과도 있고 네. 아, 이거는 뭐 그냥 도입만 하더라도 구매 대행을 같이 했을 때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실 안 할 이유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뭐 업무 효율과 투명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네, 네. 그 부분은 좀 낯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모든 아마 구매를 해보신 분이나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그런 부정의 요소,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게 네.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게 제일 싼 건 맞나? 그리고 왜 쟤한테 샀지? 아, 이런 항상 그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문 용어로 가라 영수증이라고 네, 뭐 많더라고요.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끊은 다음에 2만 원을 뭐 중간에서 누가 먹는다거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항상 의심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항상 이제 저희가 구매 모든 인력 분들은 그거를 당당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그것들이 이제 과정으로 일단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게 저희 외주화랑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잘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생각보다 덜 중요한 품목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급하게 저희 어디 뭐 사무용품점에 가서 뭐를 막 사왔어요.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 영수증 이제 끊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즘에 다들 이 영수증인데 종이 영수증 그냥 어디다 이렇게 넣어놨어. 1년 뒤에 이제 그때 어떻게 샀었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제 회사로 가보면 공장, 예를 들어 공장이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통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리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구매 이력이라든지 얼마에 샀다 그리고 왜 여기서 샀다라는 이력을 관리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 오히려 또 핵심 원자재라든지 네. 캐펙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등치가 그렇죠. 크니까 그런데 사실 뭐 볼펜 사고 뭐 A4지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누락될 가능성도 꽤 높겠네요. 예. 그걸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뭐 볼펜도 무슨 볼펜이었고 근데 볼펜을 뭐 제가 입찰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왜 150원 아니 뭐 150원 유리면 1,000원에 왜 샀냐 이거. 아, 뭐 900원짜리 없었냐? 첫 번째 다들 생각하신 게 이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800원이던데 너 왜 1,000원에 샀어? 이걸 굉장히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근거 자료 왜 1,000원이었는지, 저희의 여기까지 배달하는 비용이 포함됐어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만 난 1,000원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1,000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 비용.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투명성과 이제 이것들이 이 데이터라는 게 연결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외주를 주고 외주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이력이 어쨌든 다 남게 되고 예. 얼마에 샀는지 그 샀는지를 잘 샀는지에 대한 소명의 책임은 오히려 저희 아웃소싱하는 업체 저희와 같은 구매 전문사가 오히려 갖게 되기 때문에 고객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투입을 하지 않고도 그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그런 투명성의 관점에서의 근거 자료로서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더더욱이 구매 행위 자체가 직접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의 요소라는 것들이 아예 차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고객사의 직원이 누군가에게 뭔가 부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 어떤 회사는 비용 때문에 예. 어떤 회사는 데이터가 좀 난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회사는 나는 최근에 예를 들어 부정 사건이 있었어. 어떤 이유로든 이 세 가지 이유가 또 뭐 엔드든 오아든 다 모두 다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의 구도는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부자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쉽지 않은데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업의 본질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산업 트렌드라는 게 사실 그 행위 자체만 보면은 그냥 정형화된 행위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 이 그 MRO 구매 대행 산업에도 뭔가 트렌드라든가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뭐 트렌드 같은 거? 네, 최근에 들어서 좀 그 변화의 폭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어느 산업이나 요즘에 다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은 되는데. 예. 이제 저희 이제 구매와 관련돼 있는 행위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MRO 구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매 모두 다 이제 공이 좀 겪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급의 안정성.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 안에서 많은 물류의 이동 물건들의 이동이 글로벌리 약간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수입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한국의 물건이 해외로 안 나간다든지 이런 물류의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그 항구 자체가 예. 완전히 통제가 되면서 중국의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크게 방해를 받았거든요.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들어오는 걸 기반으로 물건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아예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아까 제가 업에 본질 말씀드린 것 중에 적기에 가져오는 부분을 위한 그런 공급망의 안정성 여기가 만약에 한 군데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빨리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사올 수 있는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저희한테도 이 요구가 되게 많아요. 뭐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요소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소수 사태가 있으면
요소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회사의 어떤 자동차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요소수도 저희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요소수의 물량적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볼륨 파워가 있는 구매처거든요. 예.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물량이 적을 때도 저희는 아무래도 먼저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받아다 공급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희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를 해외를 나가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실제로요? 지난번 네. 요소수 사태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크게 지장이 있었던 상태여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 가서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을 했고 실제로 수입도 했어요. 뭐 사실 다행히 그 사태가 어느 정도 그 아주 긴 기간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공급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급 안정성에서의 이제 핵심 부분은 듀얼 소싱입니다. 두 군데서 공급을 받으면 사실은 어느 쪽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곳에 빨리 받으면 되니까요. 좋은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요타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2013년에 그때 그 일본 대지진이 나고 쓰나미에 나고 이랬을 때 생산 공장이 3개월 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나는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한 부품만 없어도 자동차 생산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이 없는 것들을 빨리 수급하느라고 다른 곳에서 찾느라고 3개월이 걸렸고 그 3개월 동안은 1년에 4분의 1이 생산을 안 하면서 매출도 그만큼 똑같이 타격을 입었죠. 그때 만들었던 정책이 모든 부품을 이원화해라. 듀얼 소싱을 하자였고 듀얼 소싱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을 항상 두 군데서 여기도 두 군데. 이렇게 작은 것도 두 군데서 사야 되나요? 해도 그래 두 군데. 되게 원칙적으로 지키고 나서 2016년에 똑같은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 한 번 더. 되게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는 도요타가 2주 안에 다시 생산 재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듀얼 소싱을 갖고 있었을 때 장점을 발휘했고 이게 심지어 코로나 때까지 왔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 더하기 반도체 수급 문제, 자동차 반도체가 그때 한창 쇼티지가 나면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요. 근데 도요타는 듀얼 소싱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 없어도 여기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폭이 가장 적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도요타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그 MRO 구매에도 기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생산 현장에 안전화 작업복이 없고 장갑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작은 금액인데도 이런 것 저희가 말하는 MRO도 다 항상 있어야지만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에게 공급이 끊기면 안 된다. 항상 이것들은 적시에 온타임에 딜리버가 꼭 가능하느냐를 요구하시고 저희가 일반 고객사가 직접 하실 때보다는 장점인 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0가지 품목이 있으면 10,000가지 회사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티로 하면은 듀얼로 하면 2만 개를 관리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똑같은 예를 들어 이런 펜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최소한 5개, 6개 이상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힘들어도 다른 곳에서 구해오고 여기 심지어 창고에 있는 것들도 찾아오고 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랑 그러니까 이런 외주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급망의 안정성 자체가 좀 더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브1이랑 거래를 하면은 멀티 벤더로 하려 그러면 서브1하고 서브2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벤더로 한다 그러면 근데 서브1 내에 공급처를 여러 군데를 두고 있으니까 서브1이랑 거래하면 멀티 벤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트렌드가 코로나19 이후에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많이들 찾는다. 심지어 비용 절감 안 돼도 좋아요라고 말씀도 하세요. 근데 사실 비용이 늘어나는 게 맞죠? 멀티밴더로 가게 되면. 맞습니다. 비용 절감보다는 요즘엔 이게 더 중요하다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아서 공급망을 이제 2중, 3중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최소한 MRO라도 좀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같이 봤던 자료 중에 구매 아웃소싱 적용 범위 대상 범위가 뭐 단순 MR로 해서 TPO 모델로 전환을 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단순 구매 대행,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예. 구매하는 행위를 뭔가 대행한다. 예. 뭐 심부름 센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매할 때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보고 스크롤 해가지고 부품 찾은 다음에 제가 펜이 필요하면 클릭 눌러가지고 장바구니 담고 주문 눌러주고.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구매를 직접 보통은 안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 디포에 뭐 그런 팜플렛을 보시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하시는 분. 오피스 디포는 몇 위예요? 오피스 디포는 사무용품 안에서는 예.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원이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피스 디포는 저희가 이제 구매하고 있는 여러 품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용품도 있고 아까 공장에서 쓰는 여러 자재 뭐 스페어 파츠가 있는데 저희가 총 한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라고 부르거든요. 예, 영역이죠. 구매 예, 예. 영역인데 그중에 사무용품은 하나의 영역입니다. 15개 중에. 서브원 안에 오피스 디포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일단은 그렇고요. 그 오피스 디포가 서브원 회사예요? 예, 저희가 작년에 함께 저희와 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아니 사무직인 분들은 오피스 디포가 좀 익숙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훨씬 유명합니다. 그게 그냥 서브원의 계열사였군요. 맞습니다. 제가 TP하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 예. 그냥 그 일을 대신 클릭하는 거를 다시 대신한다이고요. 그 TPO라고 하면 이제 토탈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구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아웃소싱을 한다의 개념인데요. 무엇을 살지, 얼마 정도의 수량을 살지, 뭐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할지, 심지어 사업 계획을 회사가 이제 연초에 보통 수립을 하실 때 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함께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생산을 하실 거면 이 정도 물량을 생산을 하실 거면 이 정도의 품목이 필요하시고요. 그거는 이 정도의 비용일 겁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 그러니까 데이터로 인풋을 같이 드리는 형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하나의 부서처럼 저희가 함께 일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커피 떨어졌으니까 사다 주세요가 과거의 방식이었다 그러면 네. 당신들은 1년 정도 사업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공장이 뭐 5개, 6개가 있으면은 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요가 이만큼 정도 될 거니 이 정도를 예산으로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 그러네요. 사업 계획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물건을 근데 골라서 아까 물건을 고르는 과정도 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네네. 물건 고르는 거는 기업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이 일단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 필요하신 거를 저희 공급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겠지만 예. 그 이제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요청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다른 회사는 뭘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저도 이제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벤치마크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예, 예.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뭐 공장에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 윤활유를 이걸 쓰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이거 한 5년 벌써 썼는데 다른 거 요즘에는 안 나왔나?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이제 알아보시긴 직접 어려우니 저희한테 여쭤보기도 하지만 저희는 구매 트렌드라는 게 이 데이터가 이게 계속 연간에 매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 산업 특정 산업 자동차면 자동차 산업 뭐 아니면 뭐 바이오 제약 사업이면 제약 사업 이렇게 해갖고 그 고객사들이 그 품목을 어떤 것들을 많이 구매하는지가 데이터가 이제 아무래도 축적이 돼서 예, 예. 이것들을 뭐 AI의 도움도 좀 받고요. 그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제일 많이 사십니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품목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제가 레코멘데이션을 드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주문하면 사다 주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네.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부자재는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과정도 참여하시게 되고 네.
그러면 어떤 품목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뭐 어떤 물건이 좋거나 요즘은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뭐 사나 그런 것도 더 궁금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의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야 이게 구매라는 것도 저는 단순하게 진짜 구매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매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또 트렌드가 꽤 재밌는데 또 다른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구매 트렌드가 또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ESG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ESG. 네. 안 하는 회사 없다는 그 ESG. 맞습니다. 예. 근데 뭔지 아무도 잘 모른다는 그 ESG. 그렇죠.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도 네. 그래서 ESG에 대해서 한참 또 고민도 해보고 그 실제로 이제 외국의 여러 이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이 먼저 달리고 있는 곳들이 좀 있으니까요. 봤는데 그 ESG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구매와 관련해서는 특히 일단은 ESG 중에서 E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이라는 것을 일단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것 또는 그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넷제로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ESG에 기여한다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알기 쉬운 그런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ESG를 하기 위해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쓸 거야. 아니면 플라스틱 컵을 쓸 거야. 이거 다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거야. 근데 이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을 쓰고 싶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딱 그것이죠. 근데 나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몇 개의 품목은 다들 아세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된 무슨 물건, 재활용으로 만든 물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친환경 품목이라는 것들을 이제 딱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많이 요청을 받은 것들인데 우리 B2B 기업이 쓰는 물건들의 친환경 용품들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한 군데 좀 모아주면 쫙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여간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게 준비라는 게 저희 자체만이 아니라 저희 아까 28,000개 그 서플라이들 말씀드렸는데 협력사들하고도 친환경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해서 현재 지금 한 3,000여 개 정도.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데 3,000개도 많은 것 같은데. 예. 3,000개 정도를 모아서 저희 뭐 온라인 몰에도 이제 친환경관이라서 해놓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팜플렛 브로셔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저희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함께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저희가 기획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친환경 상품들을 개발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유한 킴벌리에서 이제 물티슈 다들 물티슈 되게 많이 쓰시는데 물티슈가 생각보다 그게 잘 그 썩질 않습니다. 조금 마음이 좀 무겁죠. 쓰면서도.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TV에서 본 것 같아요. 좀 잘 썩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그래서 종이 물티슈 원래 종이의 약간 빳빳한 형태인데 조금 더 이렇게 잘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물티슈를 유한 킴벌리가 개발을 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고객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물티슈를 대체 사실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들로 대체함으로써 ESG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뭐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최근에 아마 택배 상품 다 오시면 이제 박스로 이제 받으실 텐데 그 박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박스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함께 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박스에 이제 테이프로 붙이죠. 그쵸. 접어서 붙이는 게 되는데 그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돼요. 아마 맞아요. 혹시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시는 거 한번 하셨으면 예. 테이프 다 띄어야 된다고 아마 할 겁니다. 테이프 띄어서 박스만 접어서 두세요라고 하는데 조금만 붙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몰래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재활용에 관심이 좀 많아서 뭐 순환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박스에 테이프 띄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하나만 붙어 있으면 딱 뜯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옆으로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뭐 모서리도 붙이고 막 그러면은 야 이거 테이프 뜯기 쉽지 않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해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일 좋은 건 테이프를 안 쓰는 거겠죠. 그래서 테이프 없이도 완전히 밀봉이 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이제 밀봉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박스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런 저희가 개발을 한 건 아니지만 개발을 한 회사들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널리 알리는 거죠.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에게도 이런 걸 함으로써 예를 들면 택배 어느 회사가 집에 배달을 온 박스가 테이프가 안 붙어 있는 테이프리스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그런 박스를 왔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인지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죠. 친환경이라고 계속 실제로 기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박스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워낙 뭐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음식물 요즘에 많이 이제 배송을 하잖아요. 집으로. 음식 배달. 네. 식재료 관련된 것들. 그게 뭐 이제 보냉백이 또 있고 조금 더 이제 큰 것들은 이제 스티로폼 박스 형태로 해서 이제 있죠. 뭐 갈비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스티로폼이 아니어도 종이 박스로도 보냉이 되는 박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 코팅만으로 완전 방수 처리까지 돼서 며칠 정도는 종인데 코팅만으로 그 안에 있는 물이 뭐 수분이 새거나 이러진 않는 박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스티로폼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같이 발굴해서 널리 저희는 알리는 형태로서 해서 저희 모아 갖고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요청받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 구매 대행을 넘어서 고객사 쪽에서의 ESG 목적을 가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 그 일종의 그 서플라이어들한테는 마케터 역할도 해주시는 거네요. 시장에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R&D를 해보세요. 그럼 R&D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영업도 해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게 이거는 참 ESG 얘기가 좀 두루뭉술하게 들렸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직접적인 효과가 좀 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ESG 하고 싶어도 이거 물건 찾기도 쉽지 않고 이게 없는 품목을 만들어서까지 해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ESG 말고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도 좀 들어봤고 트렌드도 들어봤고 그러면 서브원이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는 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왜 더 잘 사는지 더 싸게 잘 사는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ESG도 그렇고 어떤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고객사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 대행에서 아까 뭐 TPO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구매 솔루션 기업으로서 구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정말 답을 드릴 수 있는 회사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만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고객사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별로 이 산업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아까 뭐 저희가 그 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저희 데이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500만 개를 20년 동안 쌓은 데이터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를 많이 쓰시고 뭐를 점점 많이 쓰시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 저희가 크게 한 16개의 산업군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나누고 상세 분류는 한 55개로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각각의 영역에 많이 쓰는 물건들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고 단순히 저희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그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채우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좀 더 가져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뜨거운 곳인 것 같은데 EV 산업. 전기차? 네, 전기차 관련돼 있는 산업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동차 제조업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은 그 기계품들이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계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주로 회사에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의 현대기아차라고 하면 모비스와 같은 뭐 바로 부품사 티어 1이라고 부르는 부품사들이 있고 그 또 모비스 밑에 뭐 티어 2, 3 이런 그런 공급망들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로 몇십 년 동안
비즈니스가 계속 영위해 왔던 그렇죠. 거죠. 예, 예. 물론 중간중간 업체가 바뀌기도 하셨을 거고 새로운 부품도 썼겠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전기차는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엔진이 없어지기도 엔진 했고 없어졌죠. 뭐 아시는 것처럼 다들 자동차의 모양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예. 그동안에 있었던 티어 1, 2, 3의 어떤 정립되어 있던 에코시스템이 예.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음. 없었던 공급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전장업체. 예, 예. LG전자가 이제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새로운 공급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뭐 경쟁사들 봤었으니 뭐 보지 못했던 경우 애플이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거의 헤게모니 자체가 완전히 거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것처럼 예, 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관련돼 EV 관련돼 있는 공장을 해외에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은 비슷하긴 하나 일부는 분명히 생산 공정이 좀 다르게 되고요. 예. 그럼 필요한 품목도 다르게 되죠. 근데 이게 저희도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없었던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자동차가 나오는 공정을 공부를 하고 이 공정 A라는 공정, B라는 공정이 있으면 이 공정에선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가, B에선 뭐가 필요한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 전문가와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아이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 아이템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고객들도 어떤 고객들은 특히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많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품목들은 생각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물론 당연히 아시는데 예. 가끔은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회사들에서 공급을 받기도 할 수 있네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사전적으로 EV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저희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색을 갖춰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공장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품목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서버원에서 라인을 공부를 해서 그럼 이런 품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 네. 그거를 저희 전기차 공장 만들 것 같은데 저기 그 절연 장갑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혹시 이런 제품도 알아보셨습니까? 하면서 패키지를 줬을 때 그렇죠. 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 배터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뭐 저희의 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고 있고 예. 해외 기업들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를 거꾸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LG 엔솔 공장에선 잠깐 못 써요 이런. 그게 뭐 저희가 그런 데이터 자체를 뭐 공유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업에서 쓰는 물건에 대해서를 예를 들면 저희가 경험이 저희도 먼저 쌓이는 거죠. 그 해외에 있는 그 어떤 업체들보다도 MRO 구매 대행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그 데이터가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해외 고객에게도 저희가 좀 밸류를 주기에는 충분히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전기차 신기하네요. 그러면 전기차도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또 다른 산업에도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저희 3프로 TV에서 항상 여러 가지 산업 분석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또 뜨거운 산업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R&D 제약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는 뭐가 필요할까? 저희도 이제 이 산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 기존에 저희 고객도 물론 계셨고요. 뭐 새롭게 막 신생으로 이제 막 라이징 스타들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생산 공정은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예. 그리고 뭐 기계가 돼 있고 사람도 거의 뭐 투입되지 않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전자동화 그러다 보면은 뭐 그 물품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그 생산 과정은 자동차 공장에 상상하셨을 때 모습 막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막 기계가 지나가고 근데 바이오는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면서 생각보다는 뭐 공정 자체는 좀 더 간단한데요. 예. 중요한 건 오히려 R&D 연구소이더라고요. 제약 바이오에서는 바이오 연구소. 그렇죠. 연구소에 훨씬 많은 인력이 있고
연구소에서 하는 행위가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실 그것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는 물품들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원래 저도 엔지니어였는데요. 예. 엔지니어들 엔진이 막 개발 막 하다 보면 물건 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사는지 뭐 얼마에 샀는지 빨리만 갖다 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빨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연구소에 있는 물품들을 또 저희가 연구를 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더니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다양한 모든 실험에 들어갈 그런 부품 그러니까 그런 뭐 시약이라든지 시약. 네. 예. 뭐 그런 소재라든지 뭐 새로운 걸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매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아서 원 DB 마스터 DB화 형태를 했고요. 요 품목에만 300만 개를 저희가 쌓았습니다. 300만 개요? 네, 300만 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좀 저도 바이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여기다가 뭐 요런 것 좀 첨가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첨가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것저것 해봐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한번 넣어볼까 저거 한번 넣어볼까 하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좀 떠올려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디든가 사와야 되고 근데 이거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데 이게 300만 개. 그렇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장에 있는 건 더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1,000만 개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일단 300만 개를 먼저 뽑아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정도 모으는 거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찾으세요라는 걸 저희는 밸류를 드리고 싶었고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쌓이면 국내에 있는 저희 제약 바이오 그리고 사실 이 품목들은 글로벌리 같은 품목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이것들을 가지고 또 뭐 해외에 저희가 같이 진출을 해서 또 해외 고객사까지를 이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게 진짜 그 산업별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된 맞춤형으로 필요한 품목들이 있을 거고 그쵸. 거기에 필요한 품목들을 제공을 하시려면 그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주문은 어떻게 해요? 주문하려면은 이게 뭐 전화 아니 이렇게 지금 세련된 얘기하는데 지금 전화해서 수기로 뭐 몇 개요 요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 저도 예전에 사무용품 같은 거 주문을 해봤던 기억 나면 이렇게 브로셔 보고서 번호 적어서 심지어 뭐 적은 다음에 뭐 팩스로 보내기도 했고 옛날에 그 이제는 당연히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공급하다 이제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할 때는 클로즈드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했어요. 딱 그 회사를 위한 사이트를 열어서 예. 그 회사의 임직원분들은 들어와서 주문을 할 수 있고 주문한 것들을 제가 필요하신 날짜에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형태. 예. 근데 저희가 1,300여 개의 고객사 말씀드렸는데 고객사마다 있으니까 1,300개가 있는 거죠. 요게 처음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로서도 그렇고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쵸.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고 또 하나는 그 형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많은 고객사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뭐 서버원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 뭐 어떻게 저희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를 여쭤보시는데 예. 사실 이런 그 하나의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드려야 되는 리소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사실은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지만 저희랑 거래를 할 수 있었고 뭐 규제적으로도 있었고요. 그 저희의 이제 ROI 관점에서도 그 고객사 입장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고객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고객분들도 저희랑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이제 서브원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토탈인지 아닌 상관없이 진짜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 물티슈 하나만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셔서 쉽게 약간 거의 B2C에 가까운 정도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픈몰로서 그 형태로 와서 거기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그 형태로 계약을 맺고 저희가 클로즈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형태까지 좀 플렉서블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B2B 몰을 들어가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네네. 우리가 몰을 좀 같이 보면서 네네. B2B 몰의 특징을 좀 한번 같이 눈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뭐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직접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아, 이게 서브원 스토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예. 이렇게 저희가 추천 품목들 뭐 저희 뭐 B2C 일반적인 몰들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별로도 구분이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산업별로 아까 저희가 뭐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그런 뭐 저희가 연구한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예. 어떤 품목들을 주로 쓰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오시면 나랑 관련돼 있는 품목만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B2C는 예를 들어서 뭐 식음료, 의류, 도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산업에서 필요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되고요. 예,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저희가 식음료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그래서 소금도 사이즈가 다르네요. 30kg.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있는 뭐 그게 식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전문적으로 음식물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저 기납치마. 맞아요. 저런 거 어디서 사나 그랬더니 이런 데서 팔고 있었군요. 저런 거는 진짜 공장에서 쓰는 거라 네. 일반인들이 구매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네. 와, 이게 재밌네. 좀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박스 테이프도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 저게 아까 설명 주셨던 테이프리스 박스. 네네.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습니다. 이게 테이프가 없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산업별로 뭐 조리용품, 뭐 거기에 들어가는 세척, 뭐 청소용품 정말 그러네. 보통 저는 식음료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식재료를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청소용품 같은 것도 그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어쩌면 그 산업에서 쓰시는 품목이다 보니 거의 A부터 Z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저기 산업별 더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R&D 관련된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R&D는 조금 더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숫자 벌써 300 사실 거의 뭐 60만 개네요. 저희도 시약이 360만 개. 네.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모든 정보를 모아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저희 진열을 해서 여기 오시면 딱 봐도 실험실에서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스톱 솔루션 형태로서 저희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면 더 물건을 점점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확실히 이제 B2C 플랫폼하고 좀 차이가 품목도 좀 다르고 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도 좀 다르긴 한 것 같으네요. 네네. 이것도 참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 MRO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서브원이 좀 더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전개하는 것을 일단 굉장히 우선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들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예. 국내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돕다 보니까 해외에도 많은 인프라가 사실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저희가 지금 이제 6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요. 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쪽에도 저희가 실제로 법인을 세우고 저희가 나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함께 돕는 역할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리소스나 그 인프라는 거기에 있는 현지의 기업들도 다시 똑같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있는 고객사들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당연히 저희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돕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그 현지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많은 오퍼를 해서 그쪽 확장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규모를 뛰어넘어 아시아 넘버원을 뛰어넘어서 글로벌로 봤었을 때도 저희가 탑5 정도까지는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구매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네. 구매 대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건 사면 다시 대신 사주고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 뭔가 신규 사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줌으로써 그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런 파트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산업 자체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으로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마케터로서 그런 업체들을 키워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와,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참 MRO라는 사업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게 됐는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나라 경제계에 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좀 산업 트렌드도 함께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구매 대행업을 기원하면서 서브원의 이상원 상무님과는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